안녕하세요. 브레인업TV 천정호입니다. 오늘은 학습장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. 보통은 공부를 아무리 시켜도 공부를 잘 못하거나 혹은 공부를 죽어도 하기 싫어하면 이거 학습장애 아니야?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공부를 못한다고 모두 학습장애는 아닙니다. 그래서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이 학습장애하고 임상적으로 이야기하는 학습장애가 좀 많이 달라요.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것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이 학습장애는 그 정의가 뭐냐면 신체나 지능에 이상이 없고 충분한 학업 기회를 보장받았음에도 불구하고, 즉 공부를 할 만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읽기나 쓰기나 산술의 능력이 그 평균보다 크게 떨어지는 걸 말이에요. 조금 못하는 게 아니고 크게 떨어지는 거예요. 그래서 읽기, 쓰기, 산술이 모두 다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 중에 보통 이제 하나가 부족한 것인데, 그래서 읽기 장애, 쓰기 장애, 산술 장애 보통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. 그 중에서 제일 흔한 게 이제 읽기 장애죠. 읽기 장애 하면 잘 모르시는데 난독증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면 잘 아실 거예요. 보통 읽기 장애는 난독증이라고 주로 많이 말합니다. 신체, 즉 청각 장애나 시각 장애가 있으면 당연히 이제 글 배우는 게 힘들죠. 이건 제외하고. 그 다음에 이제 지능이 떨어지면 이해력도 부족해서 이제 글을 배우는 게 힘들죠. 이것도 빼고, 이런 것이 아닌데 눈, 귀가 다 정상이고 IQ도 정상인데 아무리 한글을 배워도 제대로 익히지 못하고 제대로 못 읽으면 그게 읽기 장애입니다. 그리고 글자는 아는데 그 뜻을, 그 의미를 잘 이해를 못하면, 그래서 흰 거는 종이고 까만 거는 글자일 뿐 이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난독증이에요.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읽을 줄 아는데 아버지가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것도 난독증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 저희 한의원에는 그 애들이 볼 수 있는 책이 제 방 옆에 항상 있어요. 그래서 이런 게 의심이 되면 이렇게 책을 읽혀 보아요. 이제 그래 보면 글을 읽는 게 힘든 애도 있고, 글은 읽는데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읽는 애도 있어요. 이런 애들은 난독증일 수도 있다, 이렇게 보시면 돼요. 이 한글을 제대로 깨우치지를 못했으니까 읽는 것도 안 되니까 쓰는 것도 당연히 안 되겠죠. 그래서 대개 이 읽기 장애는 쓰기 장애하고 같이 옵니다. 근데 현대에는 쓰는 기술이 옛날처럼 그렇게 별로 필요하지가 않죠. 그래서 이 쓰기 장애가 있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. 그리고 이 읽기 장애의 대부분은 남자애들, 여자애는 좀 드물어요. 그 다음에 산술 장애. 이 산술 장애는 숫자의 이 개념을 익히는 게 어려워요. 0, 1, 2 이런 개념을 익히는 게 좀 어렵고, 그러다 보니까 산수가 잘 안 되는 겁니다. 2차 방정식, 미분적분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이 덧셈 뺄셈이 안 되는 거예요. 숫자 개념이 없기 때문에. 그래서 더하기 빼기를 할 적에 손가락을 막 이렇게 꼽아가면서 겨우 하는데 숫자가 많아지면 저 손가락으로 안 되잖아요. 그러면 이제 이거 포기해버리죠. 그리고 구구단.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주로 이제 구구단을 시작을 하는데, 이 구구단을 깨치고 배우는데 다른 애들보다 엄청 오래 걸려요. 심지어는 3학년이 되어도 구구단 저 뒤쪽 8단, 9단 이쪽이 안 되는 애들도 많습니다. 이 산술장애는 대부분이 여자예요. 그러면 이 학습장애가 되게 흔할 것 같죠? 근데 실제로는 의외로 흔하지 않아요. 되게 드물어요. 이 나이가 들어도 초등학교 2학년이 되어도 한글을 잘 못 읽는다고, 애가 난독증인 것 같다고 데리고 와서 검사를 해보면 제일 많은 게 경계성 지능이에요. 이 학습장애의 대부분은 읽기장애 난독증이거든요. 그래서 주로 딱 어머니들이 하시는 그 표현을 들어보면 애가 유치원 때 한글 공부를 시키는데 애가 그렇게 하기 싫어하더라. 한글 책만 피면 자는 척을 하고 괜히 막 신경질을 내고 애가 한글 공부에 너무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서 애 막 고생 안 시키고 초등학교 가서 한글 익히라고 내버려뒀다. 그래서 지금 이제 받침 없는 쉬운 글자는 대충 읽는데 받침 있는 글자는 아무리 가르쳐도 잘 안 된다. 주로 이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세요. 그래서 이제 이게 학습장애 아니냐, 난독증이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제일 많은 게 이제 경계성 지능이에요. 학습장애가 아니고 경계성 지능. 그래서 학습장애, 난독증이 아니고 지능이 떨어지는 거예요. 이 읽기장애하고 경계성 지능의 차이가 무엇이냐? 경계성 지능보다 아주 많이 떨어지는 지적장애는 표가 많이 나는데, 경계성 지능은 사실은 부모님은 좀 알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. 내 자식이다 보니까 그냥 공부하기 싫어서 그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. 그 난독증과 경계성 지능의 차이가 뭐냐 그러면, 난독증은 글자를 못 깨쳐서 그렇지 이 언어가 말이 부족하진 않아요. 그래서 말은 잘해요. 친구들하고 놀 때도 잘 어울려서 잘 놀아요.
글로 적어 놓으면 글자를 못 읽어서 힘들지만 말로 설명하면 다 이해하고 수업 시간에 발표도 잘해요. 그런데 경계선 지능은 한글을 깨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대부분은 이 말이 느려요. 말이 느리거나 어휘가 부족하기 때문에 친구랑 소통하는데 좀 문제가 있고, 친구랑 어울려서 놀 때도 이 놀이의 규칙을 좀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뭔가 좀 반박자 한 박자가 느리고, 친구들 간의 관계에서도 뭔가 좀 밀리는 느낌, 좀 치는 느낌 많이 납니다. 그리고 이 난독증하고 ADHD가 같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일단 애가 좀 산만하다 보니까 애가 산만해서 한글 공부를 못하나?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, 나중에 이제 ADHD는 치료해서 산만한 게 좋아졌는데도 글자 읽는 게 힘들죠. 그제서야 이제 난독증인 경우를 알게 되는데, 그래서 처음에 진단할 때 ADHD만 있는지 난독증도 같이 있는지를 잘 파악을 해서 처음부터 같이 치료해야 뒤에 치료 결과가 좋겠죠. 이 난독증은 문화권, 언어권에 따라서 이게 또 많이 달라요. 서구의 언어는 대부분 다 알파벳이나 A, B, C, D 알파벳. 알파벳은 이 모양이 좀 비슷비슷한 구석이 있어가지고 이런 알파벳 문화권에서는 난독증이 되게 흔해요. 우리가 그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영화배우 톰 크루즈 있죠. 그 사람이 지독한 난독증이래요. 그래서 톰 크루즈는 대본을 보고 이렇게 읽어서 외우는 게 아니라 말을 해줘서 그 옆에서 읽어주는 사람이 있대요.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그 대사를 외워서 영화를 찍는다고 합니다. 어쨌거나 이 알파벳 문화권에서는 난독증이 조금 더 많고,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모양 글자를 쓰는 언어권에는 난독증이 좀 적어요. 특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문맹률이 제일 낮거든요. 근데 그거는 이 훈민정음이 잘 돼 있어서 그래요. 훈민정 같은 모양 글자는 글자마다 모양들이 좀 많이 틀리기 때문에 다른 언어권에 비해서는 난독증도 적게 나타나고 문맹률도 낮은 게 그것 때문입니다.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일단은 이번 편에서는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편에 연결해서 또 이 학습장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브레인업TV 천정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